네, 6분 집중 유수민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취재하셨습니까? 네, 일본 우익 성향 신문인 석간 후지가 창간 56년 만에 휴관을 결정했습니다. 네. 석간 후지는 산케이 신문 계열사인데요. 이 한국을 비난하는 혐한 기사를 쏟아내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네. 휴관을 하게 된 이유로는 경영난을 꼽고 있는데 좀 이런 대표적인 혐한 매체가 사라진다고 하니 반갑고도 갑작스러운 네. 소식이라서 이게 어떤 의미일지 알아봤습니다. 같은 계열사라고는 하지만 이 산케이와 석간 후지의 차이점이 뭐였나요? 네, 우선 방향성 자체는 같은데요. 오히려 본사인 산케이 신문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혐한 기사를 게재해온 곳입니다. 네. 산케이 신문은 일본 메이저 신문 가운데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독자도 그럭저럭 있는 편이고 메이저인 만큼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보도를 하지만 톤이 조금 세다라는 인상이 강합니다. 사설을 실을 때도 일본 보수 쪽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쪽으로 써왔지만 그나마 정제된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 석간 후지는 상당히 자극적이고 이 기조나 문체도 거의 욕설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네. 최근 기사를 하나 살펴보자면 파리올림픽 관련 기사 제목으로 침몰하는 한국이 있었는데요. 네. 정작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2024년 파리올림픽 선수단의 규모가 도쿄올림픽과 비교를 했을 때 60% 수준이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제목의 강도는 높았던 거죠. 아니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 성적 너무 훌륭하지 않았습니까? 네. 침몰하는 한국이라고 썼다고요. 예. 자, 국내에 알려진 혐한 기사들도 상당수가 석간 후지가 쓴 내용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대 중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이 한일 관계가 이제 위험할 때마다 긴장감이 찾아올 때마다 한국과 단교를 하자. 우길기에 대한 한국의 알레르기 반응은 병적이다라는 식의 기사를 많이 내보내 왔습니다. 네. 이 대표적인 극우 인사인 무로타니 가츠미 같은 경우도 필진 중에 한 명인데요. 악마할 때 악자를 써서 악한 논이라는 코너로 연재물을 올려오기도 했습니다. 네. 가령 내용도 한국의 여행객들은 일본에 와서 편의점 도시락처럼 싸구려 음식만 찾아다닌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한다거나 하는 네. 식이었는데 이 혐한 관련 유언 비어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몇 번 논란이 됐었습니다. 자극적인 보도를 많이 실었던 이유로 추측이 되는 건 판매 부수였는데요. 이 혐한을 주 상업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고 또 클릭수를 늘리는 주된 수단으로 거의 한국을 이용했다라고 알려진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혐한 콘텐츠를 싣는 매체인데 일본 내에서는 인지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정치나 경제 면에서는 좀 극우 성향을 드러내면서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도를 했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가십거리, 뭐 스포츠나 연예 이슈는 굉장히 꾸준히 자극적으로 다뤄왔던 편입니다. 네. 산케이 신문은 반면 그런 분야가 좀 취약한 편인데 석간 후지는 그런 가십거리가 주 소재였던 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신문이기도 했습니다. 석간 신문이니까 퇴근길에 사서 이제 뭐 재미있는 가십거리를 보기 위해 소비를 하는 시기였고 일본 주요 지하철역 그리고 편의점처럼 웬만한 대중적인 장소에서도 다 판매를 네. 하고 있었습니다. 대중으로부터 이렇게 소비가 많이 되는 길거리 신문이면 이렇게 휴관한다는 건 좀 갑작스러운 소식이겠어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반면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휴관의 계기 중 하나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현재 이시바 시게로 일본 자민당 총재가 신임 총리로 지명이 되면서 네. 이 새 내각이 출범을 했는데 이러한 일본의 정권 교체가 아무래도 계기가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한번 호사카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군사적으로는 한미일 건조를 계속하지만 혐한이라는 부분에서는 많이 벗어나요. 이시바 정권이. 그런 면에서 기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면 그 기사의 거의 3분의 2 이상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한국에 대해서 계속 혐한을 쓰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해도 일본 정부 자체가 그것을 강하게 원하지는 않죠. 네, 그 맥락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석간 후지는 그동안 상당히 극우적이면서도 특히 아베 정권, 경제적으로는 아베노믹스를 지지해온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시바 정권은 아베노믹스와는 반대되는 입장이고 오히려 총재 선거 경쟁자였던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이 아베 신조 총리와 같은 노선을 가진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시바 총리는 비교적 한일 역사 문제에서도 온건한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대놓고 이렇게 한국을 욕하는
기사를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시바 총리의 과거 발언도 사실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전쟁 범죄의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이 납득할 때까지 일본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네. 발언도 했었던 인물인데 네. 아무튼 뭐 우연일 수도 있는 일이지만 영향이 없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경영난도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살펴봤을 때 현 정권과는 기조가 맞지 않다라는 해석이 다분하고요. 이 지피라는 사람도 그렇고 지피라는 방향성도 바꿔야 할 게 많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폐가는 아니다. 그냥 휴관이라든 것도 그런 뉘앙스로 읽힌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그 호사카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산케신문이 경영난이고 오히려 속강후지는 경영난이 아닐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산케신문을 사르기 위해서는 속강후지 쪽에 힘을 많이 투입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잘라버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 호사카 유지 교수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과 같은 논조는 유지하기 힘드니 방향성을 조정하는 시간을 가지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본 혐한당인 제1당과 일본 보수당과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아주 극단적인 한국을 혐오하는 기사를 계속 생산해내던 매체가 휴관을 한다고 하니까 네. 저희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기는 합니다. 네. 네, 새로운 총리가 또 집권한 일본에서 이런 변화가 또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의 일본의 어떤 태도도 기대가 좀 되기도 하고요. 예. 자, 앞으로 어떤 상황 전개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오늘 취재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